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나는 강사 김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초의 양관, 경복궁 관문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관이라고 하면은 이제까지의 전통 자재와는 다르게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벽돌, 유리 등의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초의 것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것이 경복궁 관문각이 되겠는데요. 이 관문각은 원래 관문당으로 원래는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던 고종의 서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수정전에 보관되어 있던 어진, 교명, 책보 등이 옮겨오게 되면서 격이 높아져서 관문각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고 1888년에 중건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1891년에 완료되게 된 새로운 건물은 러시아 건축가였던 사파틴에 의해서 지어진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 2층 규모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이 양관이라고 불리우면서 외국인을 접견하기 위한 장소로 쓰여져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1901년에 헐리게 되면서 결국 그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경복궁 복원 계획에서도 제외돼 버리게 되어서 현재 빈터로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이 준건될 당시에 이 북골도형에 보게 되면 당시의 건물들의 배치를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던 이 북골도형에도 지금 이 건천궁을 뒤편에 있었던 관문각의 존재는 빈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될 때에 이미 관문각은 헐려버리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진 자료를 통해서 관문각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천궁 뒤편에 지금 오코로 뒤편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관문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게 되면 건천궁 뒤편에 보이는 이런 서양식 건물이 관문각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 최초의 서양인 건축가였던 사파틴에 의해서 이것이 설계되었었던 건물이 되겠고요. 이와 함께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계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무문으로 나가는 곳에 나무로 만든 시계탑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관문각 현판과 취규문이라고 하는 건천궁 관문각 서쪽의 담장문인 이 취규문의 현판 등을 통해서만 이 당시의 건물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천궁이라는 것은 궁 안에 두었었던 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이 역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을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고종의 주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은 비밀리에 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화려한 궁궐 모습이 아니라 주로 양반주택의 모습으로 건축이 된 것으로 이 건천궁이 지어졌던 1873년이라는 것은 고종이 결국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전국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었던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아관 파천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1909년에 가서 이 건천궁은 철거가 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조선총독부 미술관 별관터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궁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건천궁은 이제까지 조선왕조의 모습과는 다른 근대화된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가 이루어졌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로 1887년에 전기 등이 들어오게 되었었던 것도 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종의 이
자경루 대신에 서양 시계탑을 들였다는 것 또한 중요한 근대화를 향한 의지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것이 건천궁으로 붙여지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 자금성, 중국의 북경에 있었던 자금성 북문이었던 신무문 가까이에 건천궁이 있었던 것과 곤룡궁이 있었던 것을 본받아 가지고 이 건천궁을 결국 우리의 경복궁 후원으로 나아가는 신무문 가까이에 바로 이 자리에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결국 황제의 나라를 지향했었던 그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당원정 뒤편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속에서 건천궁의 모습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남아있는 현판 등을 통해서 이 건천궁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안당의 모습과 곤명합의 이런 현판들과 함께 더불어 신무문에서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계탑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이런 시계탑의 설치와 최초의 양관으로서 관문각의 건설 등이 결국 고종의 근대화를 위한 의지를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복궁 내에 최초의 양관으로서 관문각이 설치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오코르 뜰에 설치되었었던 아크 등의 존재 등이 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시의 현장 또한 바로 이것이 되게 됨으로써 더 이상의 근대화의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국은 빈터로 결국 사그러들게 된 것이 바로 최초의 양관 관문각과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건천궁의 모습조차도 함께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5년에 이 건천궁 터에 조선총독부 종합박물관을 시도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곳 자체가 결국은 1935년에 병합 25주년 기념 박람회장으로 사용되면서 이 건천궁 일대의 흔적들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술관 별관이 지어졌다가 광복 이후에는 민속박물관 또 전통공예 전시관으로 쓰이다가 오늘날 경복궁 복원사업에 의해서 건천궁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관문각 터는 빈터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초의 양관인 경복궁 관문각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